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일까요? 민주당 의원 이상민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졸라 빡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표 빙산의 일각이다. 당대표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 사람은 늙지도 않아. 저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아니. 요거는 최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지금 압박하는 게 비명계 이야기인데 여러분 딱 기다리세요. 존나 패드릴 거야. 근데 그 이상민이요. 무려 7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상민 문재인 대표직 고수 박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내려놔야 된다. 봐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잖아요. 저 때가 더 늙었구만. 이상민 씨는 내가 보기에 고질병이야. 문재인 당대표 내려놔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 내려놔야 되고 뭐 이 아나키스트야? 무정부주의자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류당 그쪽하고 정말 이상하게 다른 문화가 뭐냐면 저 새누리당류당의 애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대표를 빨아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빨아주고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류의 인간들은 이상하게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표를 때려요. 맞아.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옛날부터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때리면 나는 공천 받는다는 게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틀렸어요. 나는 이상민 의원이 좋아 죽겠어요. 대통령 된다는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상민이 문재인 물러가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코도의 어떤 뭔가 쓰는 게 아닐까라고. 정치적 점쟁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어 지금. 그냥 우리 정치적 점술사로 인정해 줍시다. 이상민이 나가라 하면은 대통령이 된다. 야. 아니 근데 이상민 의원이 지금 5선이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7년 전에 하는 이야기나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국민한테 이재명만큼 선택받은 적은 없잖아요. 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쓴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인으로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야 신문에 나오거든요. 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냥 정치활동 잘하나 보다 맨날 신문에 나와. 요직거리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봤을 때 이상민 씨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병이에요 병. 어떤 모임에 가도 약간 그게 심평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당대표나 무슨 회장, 대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면은 한 2달 못 겠는데 이거 뛰쳐나와가지고 올라가라는 사람 있잖아. 뭐든 다 싫은 사람. 근데 이제 문제 이번에 핵심은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 요구를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은 체포 동의안 가결시키기 전에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뭐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대표직 사퇴 권유했다는 게. 근데 이 대표직 사퇴를 권유를 했다는 게 당원이 77.77%로 뽑은 대표입니다. 그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퇴를 권유하고 말고를 합니까? 이거는 당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본인들이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는 말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당대표로 지금 될 만한 민주당 내 인사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상민 있잖아. 이상민 이런 쌉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정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여럿이 있다면 저는 그 사퇴 요구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목이 안에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당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러니까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날라가, 그러면 누가 당대표 할 겁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리더십을 누가 믿고 따라갑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망한다고. 현재는 이재명이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 이재명인 상태인데 그중에 이제 아주 일부죠. 사실 지금 이상민이 뭐 민주당 169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비명계 다 합쳐봐야 전체적으로 20%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비명계의 노골적인
대표 사퇴는 대표 사퇴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지금 봐봐요. 이재명이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 체포 동의안은 무조건 가결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천 문제라는 거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은 공천을 잘 밟기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걸었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쁜 게 그 민주당 당 대표들이요 임기를 채운 역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처음으로 임기를 채운 사람이 추미애 대표죠. 네. 이해찬 대표도 채우지 않았던가요?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임기를 채우고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채우고 네. 그 다음 대표 이낙연 못 채우고 대선 나갔고 그 다음에 송영길도 못 채우고 대선 나갔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거실병 중에 하나가 대표를 흔들어서 성격 같아서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흔들면 알아있어 이 새끼들하고 나가버리는 스타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 캐릭터예요. 도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나 더 이상 안 나가. 요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쪽은 대표직 사퇴를 걸고 그 뒷내에서는 공천권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180석 얻었을 때 이해찬 대표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공천 룰 확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그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 놓은 공천 룰을 이재명 대표는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공천 룰을 미리 확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공천 룰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가 이재명 당대표 사퇴라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공천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기는 게 경선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실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공천 받아야 돼. 내가 공천 못 받으면 내가 반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천 못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본인의 실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특위를 똑바로 했어? 미디어 특위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딱 그거 아니에요. 수사 내용은 모르겠고 증거가 있건 없건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당에 부담되니까 사퇴하라 이거 아닙니까? 논리가 없어 논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선 경선하고 당대표 경선 등에서 계속 압도적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 흐름 속에 누군가가 아주 악의적으로 정치 탄압용으로 수사가 들어왔어. 당신 수사받으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예요. 예. 이게 논리에 뭐야? 방구죠.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사 받는다는 핑계 플러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 체포 동의안이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내가 반대를 그러니까 가결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바보 같은 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내가 가결에 투표를 했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약간 기시감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이 노무현 대통령 검찰 출석했을 때 보고 즐기던 자들. 왼쪽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 옥상에 모여가지고 뭔가 즐기는 느낌? 한번 봐봐요. 똑같죠. 저기 뒷모습에 누구인지 보이죠? 최소한 2명은 누군지 알겠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윤영찬 뒤통수. 그리고 그 건너편에 얼굴 반만 보이는 사람이 이원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저기들이 재밌나 보지? 지킬 생각은 없죠. 동아일보 출신의 네이버 사장을 했다는 윤영찬은 미디어 특위에서 무엇을 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부 비명계가 전화를 돌리면서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한 말입니다. 전화 돌리면서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 그러니까 의원총회 같은 데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체포 동의안이 월요일 날 처리가 됐잖아요. 주말에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최소한 우리 항의 표시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표를 모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에 의하면은 비명계가 지난 주말에 별도로 모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대변인이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있잖아요. 누가 반란표를 던졌느냐 지금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출 작업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뭐 자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저는 저렇게 그
당대표 그 구속 동의안 그에서 이제 가결 또는 무효표를 던진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치 결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을 모으는 건데 거기에서 배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중으로 배신을 한 거잖아요. 앞에서는 너 도와줄게 살려줄게 해놓고 뒤에 가서 칼로 찌른 거지 않습니까? 이건 배신 행위라고요. 이건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무조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민주주의가 어쩌니 뭐 당 절차가 어쩌니 뭐 화합이 어쩌니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색출 작업을 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이해해 줘야죠. 그리고 내심으로는 다들 찾아내야 된다고 알잖아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그 다음 공천 때 완전히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맞습니다. 인간들을.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EJ 일부 비명계하고 국민의힘 힘을 합치는 모양새예요. 네. 말하자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내통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방탄에 철갑옷이 뚫렸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라. 지가 뭔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주장하면 반대로 하면 된다랑 똑같은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비명하고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물밑에서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야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면은 사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걸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줬냐. 지난주에 의원총회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안에서조차도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나왔고 심지어 그 전에는 당론 채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론 채택을 하는 게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 너무 쪼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당론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당위성도 이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잖아요.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에는 대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던 대선 때 공약과는 다른 개념. 정치 보복이 뻔해 보이고 정치적 위상으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서열 2위인 사람을 네. 증거도 없이 올가매는 거라면 이재명이 싫어던 민주당 당원이나 국회의원이었다면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직들께서는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표 싫어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지만 민주시민 사회에서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일부 비명계 이런 친문이라고 자기들 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거야? 근데 그 모든 맥락이 다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여기 보시면은 비명계 의원들 하는 말 한번 볼까요? 이 대표를 장시간 만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했다. 나만 그랬나?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지난주 목요일 기자 간담회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한테는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아마 대표 사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 간담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어린애같이 유치한 소리입니까? 당대표 사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대표 입장에서는 OX의 문제잖아요.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를 했으면은 거부를 했는가 보다 했는데 자기가 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진짜 저거는 어린아이의 태도지 저게 어떻게 어른입니까 저게.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소위 수구 언론들이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건 인식은 해야 돼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다 익명 보도잖아요.
그 익명부도 되게 쉬워요.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렇게 써도 어떤 주장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비명계 시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친명계 ABC도 한번 볼까요? 자, 그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비명계가 조용조용하게 몇 명이 전화를 돌린 것 같다. 가결하라고는 못해도 기권하라고 했을 것이다. 의총에서 총회를 다 모았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근데 뒤통수 친 사람이 와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당신들이 사퇴하라고 해야 한다. 친명계 비의원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안을 수 있겠나? 이게 최후 통첩인데 당대표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나? 나는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가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게. 친명계 시의원입니다. 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서 몇 개월째 유지되고 반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이해한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 공천 문제인 것이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권을 갖고 당대표 사퇴하라는 말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천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게 중요하지 윤석열과 네. 싸울 생각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 특성 대표적인 것 있잖아요. 윤석열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일부다. 최대 한 38명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것도 갈라치기 보도일 텐데 한번 읽어놔 드릴게요. 권성동 민주당 비명계 사석에선 이재명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갈라치기 있을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공격하는 건 당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찬성을 찍었을 거라고 미리 우리가 예.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당이 흔들릴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들 같은 마음 같아서 야 138명과 같이 당 하나 그냥 나머지 내보내고 138명하고 같이 우리가 정치하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만큼 민주당의 총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공격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치는 기사를 막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완전 소수인 거예요. 특히 그 민주당 그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 성토하는 그 게시물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올라옵니다. 왜 이번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배신자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다들 견고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오겠습니까? 이재명 비판하는 글이 더 많이 올라왔겠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당 내부는 견고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근데 지금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문의 리스트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저는 양산 사저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악질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던 사람들 도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의도 의리도 없는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본인의 주군이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애초에 신이라는 거 없고 지켜줄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천,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번에 두 번째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말 기회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권력, 자기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보면서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걸 떠나서 우리한테 불리한 공천룰 만들지 마. 그 약속할 때까지는 당대표 사퇴를 외치겠다. 지금 당대표 사퇴를 외치는 것 자체가 역적행위예요. 윤석열이 증거 없이 보복이 들어온 사건인데 지금 저기 강도가 집안에 침입을 했는데 거기 집주인을 뒤에서 묶고 있는 행위예요. 강도한테 당하라고. 그것만으로 용서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자,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시작은요. 이낙연이 당대표 하다가 대선 나간다고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낙연계 쪽에서는요. 이낙연이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당대표 경선에 연거푸 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감히 무슨 변방의 사또가 이런 마인드로 지금 경선 불복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워낙 압도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당대표 때는 뭐 77.77%까지 갔으니까. 근데 마침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이 증거도 없이 기소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핑계로 나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시리김님, 조영만님, 최미숙님, 고고식님, 감사합니다. 땡큐.